신박한 경제 핵심은 항상 신박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입니다. 박상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아이고, 날이 더워져가지고요. 예,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먼저 이게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복잡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얘기를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왜 전기차로 가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법에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미국 현지 진출하고 배터리 공장 신설과 증설에 나서게 됐습니다. 즉 미국 국내에서 뭐 생산하거나 또는 뭐 제한된 뭐 사실은 뭐 다 중국 견제용, 중국에서 오는 재료 이런 거 쓰지 않는 배터리, 그렇지 않은 자동차, 미국 북중미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서 나오는 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 근데 미국이 오히려 중국과 배터리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면은 우리 K 배터리 업체들은 닭 줬던 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우려가 조금씩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이제 방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RA는 이제 보조금이 있는데 반반, 그래서 그러니까 총 미국이 주려고 하는 보조금의 반은 예를 들어서 북미에서 제조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하면은 반을 주고, 네. 또 나머지 반은 미국 또는 FTA국에서 채굴한 광물을 40% 이상 하면 또 반을 줘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합치면 보조금 100%를 받게 돼 있는 건데, 사실상 이제 배터리 소재에 관련해서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견제다. 이렇게 이제 업계는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미국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배터리 공장도 미국 직접 만들고 네. 쭉 대비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 미국의 IRA 관련해서 우회로를 뚫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걸 보면 한 3가지 타입 정도로 중국이 이제 우회로를 뚫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테슬라 방식이에요. 네. 테슬라는 어떻게 했냐면 중국의 CATL이라는 배터리 업체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죠. 그렇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북미에서 조립해야 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합작법인을 만들어 버리죠. 아니요, 아예 북미에서 CATL이 조립을 하고 예. 그거를 다시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재료는 호주산을 다시 수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다시 테슬라에 탑재시키는, 요게 이제 테슬라 CATL 방식이고 우회로를 뚫는 방식 하나가요. 예. 그다음에 포드 방식이 있는데, 예. 미국에 이제 아예 CATL하고 합작 공장을 짓는데 CATL이 공장에 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 포드 자회사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야, 이거 중국 회사 아니야?라고 할 때 아닌데요, 내 건데요. 포드 자회사입니다. 예, 100% 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CATL은 기술을 내고 기술 자문료 방식으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뭔가 계약을 하는, 이게 두 번째 방식의 우회로죠. 세 번째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고션이라고 있습니다. 거시안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대주주를 폭스바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중국 사람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대주주가 중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보 위협이 되는 우려단체 회사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미국의 공장 설립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회로를 뚫는 방식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 업계에서는 지금 상당 부분 반사액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신박한 경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박상인, 박시동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소위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이 미국의 IRA 법을 우회하는 3가지 방법론을 박시동 평론가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박 교수님, 이게 원래 미국 IRA가 중국 견제하고 독자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다 우회해서 중국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IRA 법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우리가 좀 오해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망하고 이 IRA 또는 이 전기차 배터리 문제는 좀 다른 식의 접근을 원래 미국은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품 그리고 소재에 대한 규정들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부품 소재가 너무나 중국산에
집중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규모가 뭐 지금도 굉장히 크고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 시장 자체를 미국이 처음부터 포기할 생각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의 변칙적인 방식으로 하면서 미국은 자기들 성과를 내는 거죠. 소기의 목적은 내면서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도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고 뭐 일종의 꽃놀이패를 지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꼭 배터리 자체보다는 전기차가 중국이 굉장히 빨리 사실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차가 완성차 측면에서 중국 전기차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세계 시장에서 너무 다미넌트 압도적으로 되는 거를 막고 미국 차들 전기차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게 뭐 IRA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전기차 배터리 부분은 그게 미국의 진정한 의도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런 의도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 정부라든지 업체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제대로 된 대응과 전략을 못하다가 마치 지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빨리 정신들을 좀 차려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외교와 이 무역이라는 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잘 직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실익을 챙길 수 있을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요구할 걸 해야 되죠. 제가 여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립에 대해서 영내 조항 그거를 우리나라에도 적용시켜 달라는 거 그거부터 요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못 얻어내더라도 다른 데서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핵심 광물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러면 핵심 광물 그 우려 국가라는 게 뭔지 아직 지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건 다 핵심 광물이고 거기서 광물 갖고 오면은 배터리 수출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저희들이 질문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협상력을 높여서 우리 고객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눈치만 보고 또 어디 줄 서서 뭔가 누가 챙겨줄 것 같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번에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소위 중국하고 미국도 실용 외교, 경제 외교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소위 가치 외교, 자유의 전사가 돼서 자유 진영과 똘똘 뭉쳐 있고 중국하고는 손절하면 미국이, 일본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앞서서 알아서 챙겨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우리만 손해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어쨌든 중국은 이렇게 우회로를 뚫었습니다. 그럼 한국 배터리 업체들, LG, SK 뭐 쭉 우리 또 유명한 또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배터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은 사실 IRA가 처음 발효됐을 때 사실은 이제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무주공산이다. 그렇게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영원히 이제 중국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일부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방금 제가 세 번째 타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션 회사처럼 이렇게 대놓고 공장 설립이 허가될 줄은 이 정도까지 중국의 우회로가 빨리 뚫릴 줄은 약간 몰라서 약간 현재 업체들은 조금 당황하는 기색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 결국에는 중국 업체와의 미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은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 품질 경쟁, 뭐 가격 경쟁, 뭐 이런 걸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최근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이제 의견서를 냈거든요. 그 핵심 광물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달라.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좀 준비할 거 아니냐. 그래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또 우리 배터리 업계에서 주로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르헨티나에서 우리가 광물을 많이 가져오는 지역에 대해서도 좀 혜택을 줘라. 우리가 좀 편안하게 조달할 수 있게 이런 의견을 내면서 나름대로 업계가 안전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 쪽에서는 지금 한국 업체가 IRA 관련해 가지고 또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또 미국 상무부에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든 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무주공산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국가가 이런 통상 정책이잖아요. 사실은 통상 정책 하라고 있는 게 정부고 정부가 좀 이런 통상 이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나서주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외교나 통상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협상할 때 바기닝 파워라고 하죠. 협상력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죠. 협상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포지셔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여러 관계자가 있을 때 그 사이에서 뭐 이 관계들을 잘 활용해서 네네. 우리가 협상력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가 너무 경직된 뭐 중국의 정랑 외교 같이 정말 자유의 투사 외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못된 지금 우리가 포지셔닝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실익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자유의 투사, 이념, 가치 여기에 있으면 이 얘기도 사실 그 틀로 그런 프레임으로 보면 중국에서 마이크론 야 반도체 안 사 그랬는데 마이크론은 오히려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면서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 맥락이 뭐예요 도대체? 혹시 박시동 평론가님. 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먼저 중국을 제재했고 중국이 네.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보복 제재에 들어갔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의 빈틈을 한국이 메우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미중 관계에 한국이 껴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근데 마이크론이 대규모 투자한다며. 마이크론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도 내면서 또 고용 계획까지 같이 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이 가능한데 네. 하나는 철저하게 영리한 이게 미국 스타일이라는 거죠. 미국이 반도체를 제재하는 거는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능력을 제재하는 건데 네네. 그걸 제재하면 되지. 미국이 중국에다 파는 거에 대한 피해를 입을 필요는 없다. 가서 투자하고 팔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생산 설비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지 마이크론이 시장을 잃을 필요는 없다. 중국 시장은 마이크론이 잃을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오히려 영리하게 중국을 상대해도 된다. 이게 이제 미국 스타일인 거죠. 반면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이 또 방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 링컨. 맞춰서 예. 회담 분위기도 좀 좋게 하고 투자, 그렇죠. 일자리 쓱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제재는 제재고 실리는 실리고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도 싸우는 게 아니고 굽히고 들어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제재는 제재고 실리는 실리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마이크론이 그럼 적극적으로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 맞제재거나 뭐 이렇게 버팅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긴 대체제가 한국이 있거든요. 버텨봐야 손해입니다. 네네네. 한국 거를 대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시장만 잃는 거니까요. 한국 SK나 삼성이나 예.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데가 중국에 팔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깜짝 놀랄 게 당연히 맞제재나 맞대응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굽히는 모양새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영리한 경제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뭐 말하자면 고급 그 장비를 그 중국 공장에 고급 최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올 10월까지는 유예를 받아서 그때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올 10월 이후에는 미국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최신 업그레이드 장비 업그레이드를 못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이나 SK가 미국 상무부에다가 이거 좀 더 유예해달라 내지는 무제한 유예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면서요. 이거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건 뭐 개별 기업이 일단은 요청을 해야 되지만 이걸 정부가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네네. 그래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가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그때 이제 다녀오신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1년 연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최소한 이거라도 특정 1년 단위가 아니고 장기간 유예받을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받아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이크론 수출 대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정 같은 것 때문에 압력을 행사하는데 그런 거에 우리가 눈치를 볼 필요는 전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 거를 우리가 눈치 안 보고 하는 게 있어야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력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하기만 해도 쟤들은 그냥 알아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호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마이크론뿐만이 아니고 사실 예. 프랑스하고 이태리 합작회사 STM이라는 반도체 회사도 네. 지금 중국 충칭에 32억 달러 정도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건 또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 수출 규제를 그때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아주 그 고사양들, 그 반도체 뭐 메모리 D램 같으면 18나노미터라든지 낸드 플러스는 128단, 그다음에 로직 칩 그 시스템 반도체 14나노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규정 밑에 있는 것들을 지금 마이크론이나 STM이 공략을 짓겠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실용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미국에서 그런 규제가 있을 때 규제의 허점들을 보고 실리를 택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너무 그렇게 이념적으로 갈 게 아니고 네. 실리를 잘 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박신동 평론가님 짧게 정리 좀 여기서 해주시죠. 꼭 하나 제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지금 그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라는 그 가드레일이 10월이 예. 원래 발효가 되는데 1년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 네. 유예가 이번 10월에 끝나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 지금 기업들이 우리는 1년씩 유예하는 게 아니고 무제한 유예. 무제한 유예하는 그 자격을 달라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게 아직 답이 안 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잘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에서 그 삼성전자 부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우리가 더 투자할 수 있다. 네. 우리는 뭐 미국 편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미국에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주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중국 공장이 삼성에 인질이 돼서 예. 미국한테 계속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이 구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래 너희들 가드를 연장하고 싶어? 미국에 투자 더해. 공장 하나 더 지어. 미국 연장하고 싶어? 야가 빠졌네. 마이크론 팔지 마. 이런 식으로 인질이 된 구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투자한 것을 어느 정도 회수해야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점이 잡히는 식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그걸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인질이 지금 목줄이 잡혀 있는 형세인데 이거를 어떻게 타개하고 나갈 거냐. 이건 사실 정부와 자본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라면 값을 내려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면서 심지어는 시민단체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와, 경제부총리가 라면 값을 내려야 되니까 시민단체가 나서서 소비자 행동을 해라.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아직 라면 값은 안 내려가고 라면 회사 주가만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오늘 안 그래도 그 어저께 사실 이제 주말 사이에 추경호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업체들이 내릴까 말까 고심하는 듯 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입장을 꺾어서 내리는 걸 적극 검토하는 걸로 입장을 다 냈어요. 일단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거래소 주가를 제가 이거 직전에 왔는데 예. 농심이 6.5% 빠진 41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네. 삼양도 7.7% 빠졌고요. 오뚜기도 2.9% 정도 빠져가지고 사실은 라면 값은 아직 내리려면 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서 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면 회사 주가가 먼저 내려갔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 밀가루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라면 그러니까 밀값이 내려갔으니까 내려라. 근데 사실 밀이나 곡물이나 에너지는 전부 다 선물이라 지금 내려갔다고 해서 당장 그 돈을 주는 값이 내려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라면 값은 제분업체한테서 라면 회사는 밀가루를 받는 것이지 밀을 직접 사다 빻아서 라면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부총리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구두 메시지를 강력하게 낸 이래도 되는 건지 그리고 왜 그러는 건지 박 교수님. 이게 참 시장을 그렇게 강조하는 정부가 예.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제 같은 그 압력을 행사한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고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이 아시다시피 이건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뭐 정체성에 대한 신뢰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네. 이렇게 뭐 아실 텐데 사실 이게 가격 구조라는 게 장기적인 계약 같은 걸 통해서 가격들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변동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마치 국민들한테 선거를 앞두고 어필하는 방식이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욕하는 정말 나쁜 파퓰리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발언이 나왔냐면요. 예, 박시동 남역값 내려달라고 하기 전에 곧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내려갈 거라고 큰 소리 뻥 쳤습니다. 본인이 먼저 얘기했어요. 예, 물가 잡았다. 예, 가긴 갈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 중에서 이걸 체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원 물가. 지금 근원 물가, 소비자 물가, 외식 물가, 가공식품 물가 다 높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체감하기 위해서 한 품목을 콕 찍어서 보여주려고 했던 쇼 같아요. 실제로는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식의 관리는 이명박 정부 때 저희가 실패한 걸 이미 봤습니다. 거기는 담당 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52개 품목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집중 관리 끝나고 나서 오히려 평균 물가보다 2배 이상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기는 효과가 없습니다. 찍어 누르면 풍선처럼 용수철처럼 눌려 있다가 팍 한꺼번에 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 기능인데 가격이 정확한 수요 공급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다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마치 통제하고 억누르는 게 좋다는 식의 정말 개도기적인 반시장적인 발상을 일개가 아닌 일국의 장관께서 하고 계시다는 게 참 한탄스럽죠. 물론 서민 경제 근원 물가 이거 좀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그 잡는 방식이 어느 품목 하나를 콕 찍어서 값을 내려라라고 경제부 총리가 얘기한 건 너무 오래전에 봤던 모습이다. 예,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물가를 관리하는 실력이 너무 1차원적이어서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신박한 경제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상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